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노트북, 현대인의 대표 필수품이죠. 물론 저 역시도 지금까지 한 두세 대 정도 사용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떤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을지, 어떤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이 신학기 시즌이라 노트북 판매량도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비싸면 다 좋은 노트북일까요? 아니면 또 나에게 맞는 노트북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타뉴스의 새로운 코너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오늘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선뜻 고르기 어려운 노트북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선생님 먼저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그룹 노트북 잘 사고 잘 쓰는 법 운영자 황인성입니다. 네, 조금만 들어도 IT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것 같은 전문가처럼 들리는데 예전에도 우리 베타뉴스 영상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전에 노트북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로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기 남자 기자분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알던 김수정 아나운서와 네. 진행을 해서 그런지 매우 설레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IT 업계 일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용산에서 일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고요. 마케터로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위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상담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긴 하네요, 전문가. 네, 그렇군요. 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트북의 현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은 물론이고 노트북 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상 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노트북을 넘어선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것과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잠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트북이 데스크탑 시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노트북 시장 트렌드는 어떤가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 트렌드는 노트북의 3분할입니다. 첫 번째는 가볍고, 네. 두 번째는 게임이 잘 돌아가거나, 네. 혹은 그 중간층을 이루는 총 3개의 세그먼트로 분할 수 있겠네요. 가볍고 이동성에 중심을 둔 노트북, 일명 울트라북이라고 하죠. 앞에도 있겠지만 네. 무게는 1kg 미만의 고성능 저전력 CPU를 장착하는 게 특징이고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 메모리가 보통 8기가라고 써 있거나 16기가 써 있는데 그 중에서 2기가 정도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8기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6기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보셨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휴대폰 충전기로 노트북 충전하는 모습을 아마 쉽게 볼 수 네, 있을 네, 거예요. 울트라북들이 대부분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앞에 보이시는 이 노트북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노트북이요? 무게가 좀 나가죠. 네. 어쩔 수 없는 게 게이밍 성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그 고성능 CPU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뭐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칩셋 형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게가 보통 2kg 넘는 게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댑터 무게만 해도 이 노트북 무게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전력 소모가 심한 노트북은 불가피한 부분이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뭐 소형 경차가 작은 이유가 엔진이 작고 출력도 작으니까 작업 상관없지만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없이 네. 무거울 수밖에 없고 엔진이 그만큼 무게도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공식 스펙을 세밀히 보시지 않으면은 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는 게 이건 중간급 된 노트북입니다. 네. 저는 엔트리급 노트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이런 게이밍 성능이 필요 없는 분들 위해서 딱 그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노트북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엔트리급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1kg 중반 정도 무게에다가 펜티엄이나 셀러론 같은 CPU를 장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나 SSD를
어렵지 않게 수정 씨도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네.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가 네. 사양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 정도 사양이면은 엑셀이나 워드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네. 동영상 감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LOL 같은 게임도 충분히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무겁다? 그럴 때 중간 정도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제품을 엔트리급 네. 노트북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노트북을 사용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전반적인 노트북 현황에 대해서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역시 능력자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노트북의 현황과 또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에게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이죠. 저에게 맞는 노트북 그리고 네. 수정 아나운서에게 맞는 노트북 고르는 것과 네. 속지 않고 싸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더 됩니다. 네, 그럼 2부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그 첫 시간으로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또 황 선생님께서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노트북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수정 아나운서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노트북이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원부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같은 이름으로 노트북이 이렇게 쭉 하나 묶이는 거죠. 묶일 때 그 D사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으로 약 5,90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N사의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할 경우에는 약 39,000개 정도 나오고요. 3만 개요? 예, 근데 이게 카테고리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39,000개는 네. 노트북 가방, 노트북 뭐 액세서리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네. 실제로는 한 6,700개 정도 되죠. 네. 예,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혼동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는 노트북 검색할 때는 주로 네. 그 가격 비교 D사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트북을 어떻게 검색하고 알아봐야 할까요? 일단 자기에게 맞는 노트북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죠? 그쵸. 제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렇죠. 일단 우선 김수정 아나운서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는 있죠. 그러면 노트북을 회사에서만 쓰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쓰시나요? 저는 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근은 많지 않으신 편이고요? 네,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출퇴근 시에는 무엇을 타고 얼마나 오래 걸리시나요?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대부분 한 1시간 정도? 네, 출퇴근 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제가 찾고 있어요. 네, 여기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네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문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인터넷 쇼핑도 좀 하고요. 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동영상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게임은 많이 하시나요? 제가 사실 컴퓨터 게임은 잘하지 못해서 네, 게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 네. 나중에 뭐 오버워치가 안 된다, 배그가 안 가끔씩 네. 재밌는 게임이 나타날 때 있거든요. 네, 그럴 분들이 꼭 나중에 왜 이런 걸 추천했냐 네. 말씀하실 때 있어가지고 일단 게임을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네, 선택을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그리고 윈도우는 직접 설치 가능하신가요? 저는 잘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여유 자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얼마 그렇죠. 정도 예상하시나요? 가격대는 제가 계속해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아온 돈이 좀 있거든요. 아. 한 100만 원 정도? 오. 네, 그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체크를 해주신 거죠? 네네. 네. 네, 그쵸.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트북이 저한테 잘 맞을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충 찾고 있고,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 제품이 쭉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인기 상품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가급적이면 신상품 순에서 아. 신상품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네, 인기 상품보다는 신상품이 그쵸. 더 나은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어요. 어떤? 무게.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무게가 1kg 미만, 네. 그리고 1에서 1.3, 1.3에서 1.7 이렇게 네, 세분화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게를 우리가 직접 노트북을 다 들어볼 수는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물병을 아,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 물병으로 무게를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보시면 무게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네. 라고. 그래서 네. 가방에다 한번 무게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가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안에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 네, 일단은 이 500ml가 500g 정도 되겠죠? 네. 일단은 500g짜리 노트북 없으니까 두 개부터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를 일단 넣었어요. 네, 가방 들어보시죠. 네, 가볍네요. 그쵸, 비쌀 네. 겁니다. 네, 일단 네, 그- 비싸겠죠? 네, 하나 더 네. 넣어주세요. 네.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자, 지금은 어떠세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겁긴 그래도- 하지만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넣어보시죠. 자, 2kg면은 네,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네. 하나 더. 지금 총 4개를 네, 넣었어요. 그럼 2kg 정도 되겠죠? 확실히 무겁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러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지금 1.3에서 1.7이랑 1.7에서 2.0을 체크를 해놓을게요. 네. 보통 이 정도 무게면은 그래도 못 들 정도는 아니고 네. 충분히 다닐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제품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전자, 네. 무슨 전자 이렇게 쭉 A전자.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신상품 순으로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 윈도우는 가급적이면 포함된 걸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 그 윈도우를 공장에 설치해서 나오면은 네. 그 복구 모드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시자마자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상품 중에서 네. 가격대가 100만 원 이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네.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기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이 제품이요. 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고 거기 네. 무게도 1.8이기 때문에 뭐 수정 씨 정도 힘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 튼튼한 어깨라고. 네, 지금 딱 봐도 튼튼해 보이시네요. 칭찬이시죠? 네, 당연히 칭찬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네. 아까 보시다가 네. 스펙이 궁금한 부분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CPU에 대한 얘기를 그쵸. 좀 해주셨었는데 CPU가 어떤 건가요? 자, CPU는 말 그대로 중앙 처리 장치고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사람으로 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중심이 보시면 되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코어 i7 8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 CPU는 몇 세대이며 네네. 무슨 제품 어떻게 왔는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본인이 살려는 제품에 이 CPU가 어떤 CPU인지 알아야 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직접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모르시겠습니다. 되게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해상도는 물론 메모리까지 그리고 네. SSD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눌러보시면- SSD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약자고요. 네. 이 SSD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하드디스크랑 속도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기타 모든 스펙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 저같이 노트북에 대해서 사용만 하고 그 다른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이 사이트에서 꼭 고르는 이유가 네. 저희가 매달 매주 새롭게 나오는 하드웨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제품은 새로 나왔구나, 이건 추천할 만하다, 이 제품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정 아나운서께서도 여기서 보시면서 제가 네. 지금 추천드리는 제품이 정말 본인한테 맞는 건지 한 번 더 네.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게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황 선생님과 함께 노트북을 잘 고르는 방법, 제게 딱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배웠어요. 그럼 네. 전문가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구매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을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에도 꿀팁 전수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네, 3부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그 첫 시간으로 노트북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 노트북의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2부에서는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황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노트북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꿀팁 전수해 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네. 비정상적인 판매자를 걸러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함부로 막 얘기하셔도 되나요?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좋은 취지로 말씀해 그렇죠. 주신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경우는 단 0.001%도 없고요. 네. 단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위한 영상이오니 여러분께서는 잘 보셨다가 당한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네이버 검색에서 보통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네. 그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은 연관 검색어 혹시 나오는 거 네, 보세요? 그렇죠. 그 위에 네. 검색창에 연관 검색어가 있죠. 연관 검색어는 여러분도 이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얘는 돈을 주면은 올려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 연관 검색어로 속지 말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S사 노트북을 검색을 하면은 그 밑에 제품명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노트북의 프로그램 설치법 나오는 경우인데 특정 제품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업체에 돈을 시켜서 그 연관 검색어를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만큼 계속 눈에 띄게끔 만드는 거군요. 잘 팔리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연관 검색에 노출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 두 번째는 구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매 작업이요? 그 흔적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G마켓이나 11번가에 가보시면은 그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네, 구매 후기가 있죠. 구매 후기는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만 적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G마켓이랑 11번가의 아이디가 똑같은 분이 계세요. 똑같은 분이 똑같은 노트북을 260만 원짜리를 똑같이 사신 분이 계세요. 각각 다른 사이트에 올리시는데. 그리고 구매한 날짜도 똑같아요. 그렇군요. 어이가 없죠? 우연히 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서 두 대가 필요해서 G마켓에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후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사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해가지고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핸드폰 기종을 사용했을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 같아요. 우연의 일치로. 우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되죠. 판단은 역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 구매 후기 보시고 나서 보실 때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비영신적인 업자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좀 더 유심히 후기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고른 노트북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내가 하려는 게 될까 안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첫 번째로는 유튜브를 네. 통해서 검색을 해보자. 그렇죠. 네. 일단은 그 CPU 명이 예를 들어서 i9-8950HK가 장착된 노트북을 자기가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럼 과연 이 CPU가 장착된 노트북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이름이 예를 들어서 Players Unknown Battleground라 치자 뭐 PUBG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CPU 이름 그리고 게임 이름 이렇게 네.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 네.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아, 거기다가 네. 그 프레임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많이 써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CPU 이름과 게임 이름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그래픽 카드 이름을 써주시면은 자기가 살려 노트북 혹은 관심 있어하는 기종의 노트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실제로 보는 것 그쵸.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업자분들이 네. 스펙으로 장난을 치신 분들이 계세요. 스펙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그 메모리가 원래 출시될 때 8기가짜리 모델로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업자분들이 거기 4기가를 빼놓는 거죠. 그렇게 또 네, 따로 빼낼 빼서 수가 있나요? 오. 뺀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네. 그래놓고 등록을 할 때 4기가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8기가인데. 네, 4기가를 빼놓고 4기가로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네. 출시 이벤트 4기가 무료 증정이라고 사기를 친 이벤트 뭐 행사 같은 네. 그 시즌에 맞춰서. 네, 사실은 그 제품 원래 8기가예요. 근데 그렇군요. 4기가를 추가로 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또 그런 네. 부분이 또 있네요. 심지어는 노트북들 중에 몇몇 제품은 메모리를 뺄 수도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온보드 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CPU 메모리 아예 박혀 있는 제품들은 뺄 수도 없는 걸 이게 어떻게 빼지라고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가 네.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어서 뭐 GTX 1050인 제품이었는데 네. 그 외국 본사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1060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네. 그 업체들은 어떻게 또 이걸 마케팅하냐면은 1050을 1060으로 업그레이드 내지는 그래픽 카드를 교체해 준다는 식으로 적어놔요. 애매하게. 그럼 또 순진한 소비자들은 이거 1060으로 그래픽 카드 교체할 수 있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교체가 아니에요. 1060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를 네. 가격에다가 반영 안 시키고 고객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이런 그렇군요. 업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졌었어요. 요즘에는 또 아직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네. 그 D사나 N사나 E사를 타고 갈 때 가격과 네. 가격 비교 사이트. 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타고 갈 때 가격과 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11번가 G마켓에서 바로 검색했을 때 가격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들어오는 것과 네. 가격 비교 사이트 그런 분들 그런 비중과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포털 사이트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바로 올 수 없으니 네. 그런 분들한테 그 연동 쿠폰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포탈을 타고 들어오면은 그만큼 싸게 줄 테니까 니네 포탈 사이트에다가 혹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다가 네네. 우리 제품을 광고를 해줘. 광고를 해달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쿠폰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그 쿠폰을 주다 보니까 네. 오픈마켓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 쪽으로 와서 바로 가기로 해서 오픈마켓에 바로 가기 쿠폰을 해서 그 PCS 쿠폰 들어온 걸 자르고 네, 다이렉트로 자기가 사라는 거죠. 그 네. 2%를 주기가 좀 아깝다 싶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또 대신에 11분가에 가서 바로 가기 쿠폰을 받으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께서 그 조금만 더 그 머리를 잠깐만 돌리시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 통과 들어갔을 때와 네. 그리고 그 오픈마켓 가격 그 바로 가기 쿠폰 받았을 때와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저렴한 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구매 루트를 잘 그쵸.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실제로 저희 직원한테 노트북을 알려줬는데 네. 그 D사를 통해서 들어간 가격과 오픈마켓으로 들어간 가격이 다르다. 근데 이게 좀 싼 거 사, 둘 중에서. 이렇게. 그럼 소비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특히 그 D사 가격 비교 사이트에 보시면은 네. 최저가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최저가가 아니에요. 그 그분들 가세히 보시면 현금만 된다고 써 있어요. 현금가. 네. 그리고 그 현금가 있고 그 밑에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왜 현금 최저가 현금만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네네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세금 안 내시기 때문에. 네. 세금을. 네. 그 세금을 안 내고 응수증도 안 해, 현금 영수증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서 최저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세금 계산서도 필요 없어. 집에 현금밖에 없어. 나 신용카드가 없어. 뭐 그러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더 유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오픈마켓이 제일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오픈마켓에 들어가 보시면은 카드사 청구 할인이 있어요. 네네네. 그 카드사 청구 할인이라든가 무이자 할부 그리고 그 쿠폰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제일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만 되는 사이트가 있다고 치시면은 거기 현금 되는 가격과 그리고 오픈마켓 들어가셔서 카드 할인, 무이자 할부 등등 각종 혜택을 다 붙여보신 가격을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함부로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되게 많이 후회하시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다양하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황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 노트북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나에게 맞는 노트북 그리고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학기 시즌이라 노트북을 새롭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1부부터 3부까지 쭉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유용한 팁을 많이 알아두셨을 것 같아요. 네, 구매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황 선생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타뉴스의 새로운 코너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그 첫 시간으로 노트북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지난 1부에서는요 노트북 시장의 현황, 2부에서는 나에게 맞는 노트북 고르는 방법, 3부에서는 노트북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황 선생님, 지난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우리 베타뉴스 함께 봤는데 아직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뭔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또 노트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들보다는 더욱 광범위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황 선생님의 특별 요청에 따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김수정의 오늘 노트북 구매 가이드 그 번외편 아직 못다한 이야기. 네, 저는 황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전부터 궁금해했던 게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노트북이라고 불렸을까요? 네, 그럼 먼저 노트북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는 호칭은 한때 노트북의 최강자로 군림했었던 도시바에 의해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보통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PC를 데스크탑 PC라고 하죠. 그리고 무릎, 즉 랩 위에 놓고 사용한다고 해서 랩톱 PC라고 하죠. 실제 영국 국가에서는 그 노트북이라는 이름보다 랩톱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노트북보다는 랩톱이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이 다들 입에 너무 익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노트북이라 부르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종류로 된 노트북보다 노트북 PC를 더 많이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노트북이나 책보다 실제로 노트북 PC가 더 가볍기도 하죠. 그렇죠. 또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노트북이 아니고 랩탑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노트북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역사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면은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PD님 이미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69년 앨런 K라는 분이 디자인한 휴대용 컴퓨터
다이나북이라는 제품의 목업입니다. 목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태와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휴대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계기가 되었죠. 사실은 이분이 더 유명한 게 저희가 쓰는 윈도우즈나 맥OS에 있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우스로 아이콘을 끌고 드래그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쪽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는 사진은 1979년 영국 그리드 시스템의 윌리엄 모드리치에 의해 고안된 그리드 컴패스 1109라는 노트북입니다. 네. 예, 형태는 딱 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용하는 노트북에 많이 근접을 했죠. 네. 예, 하지만 일단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예, 8,000달러입니다. 와. 예, 이게 지금으로 하자면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네. 예. 억소리가 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다 이 제품이 최초의 노트북이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네.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용 노트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트북에 시초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1981년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휴대용 PC가 등장하는데요. 네. 오스본 컴퓨터 회사의 창업주인 아담 오스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스본 원 컴퓨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진에 보시면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사실상 5인치 화면이고요. 지금 아. 수정 아나운서나 제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은 화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노트북의 구성 요소는 다 갖추고 있죠. 일단 화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키보드 있고 그리고 이동 가능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와.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모뎀 그리고 비행기 좌석 밑에 넣을 수 있는 초슬림 사이즈의 초슬림 사이즈긴 해요. 예, 하지만 무게가 11kg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정 아나운서 지난번에 가방에 물병 넣어보셨죠? 네. 4개까지 넣으셨죠? 네, 무겁던데요? 네, 그거를 22개를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우와, 정말 무겁긴 할 것 같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네, 왜일까요? 네, 일단은 워드나 엑셀 같은 번들 소프트웨어가 풍부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던 거를 그대로 들고 집에 가서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1,795달러였습니다. 아, 네. 그 방금- 전 거와는 다르죠? 그쵸. 방금 말씀드린 그리드 컴패스 1109 제품이 8,000달러였어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싸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오스본 1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오스본 사장님이 흥분하셨나봐요. 아. 그래서 오스본 2의 가격과 스펙을 만천에 공개를 해버렸죠. 네. 물론 뭐 좀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그런 조바심이 생기셔서 하실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오스본 1의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스본 2가 훨씬 좋고 싼데 오스본 1을 살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네. 오스본 1을 아무것도 안 샀어요. 네, 그래서 오스본 사장님께서는 2년 만에 파산을 하시고 맙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 후속 제품을 너무 빨리 공개를 해서 제품의 기존 제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스본 효과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1985년이면은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를 씹어먹을 때입니다. 네. 지금도 유명한 일본 도시바에서 지금 네. 저희가 사용 중인 노트북과 가장 근접한 모델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 제품이 바로 도시바 T1100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정 아나운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의 노트북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드디어 노트북이란 타이틀을 단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좀 네. 반갑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도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네. 1986년도에 세계 최초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하고 인텔 286 프로세서를 탑재한 T3100 제품이 출시되었고요. 네. 그 후속으로 89년도에 다이나북 J3100SS를 출시하는데요. 네네. 이 제품 최초로 A4 사이즈, 즉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종이만한 크기의 무게도 2.7kg. 자, 아까 11kg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난 초경량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더불어 노트북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이룬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노트북 시대를 본격적으로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진짜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요. 긴 시간 동안, 꽤 긴 시간이었죠? 꽤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네, 노트북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어떤 노트북들이 선보이고 있죠? 예, 노트북은 크게 형태 방식에 따라서 넷북, 울트라북, 그리고 네. 울트라씬, 투인원, 게이밍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웹서핑이나 문서 작성만을 위해서 저전력, 저성능 CPU를 사용하여 크기가 작은 넷북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 애플에서 만든
맥북 에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얇은 노트북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아쉬운 게 넷북이 무게와 사이즈를 줄이면서 화면 크기와 성능까지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용도가 제한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볼 수 없고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판매 중인 NT120 시리즈나 네. 에이수스 비보북, 레노버 아이슬림 등 유명 제조사에서는 아직도 넷북을 많이 만들고 있죠. 네. 아무튼 이때 등장한 얇은 노트북의 통상적인 개념, 울트라 씬, 즉 씬, 얇다, 피자에서 씬 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얇은 노트북. 그리고 인텔에 의해서 이름 붙여지고 상표권까지 등록된 울트라북이 있죠. 네. 일단 울트라북은 저전력 프로세서를 장착하였고요. 네.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노트북 상담해 주시는 분들 중에 그 혹시 스벅용 노트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네네. 네, 스타벅스에서 죽되기 좋은 노트북이라 하죠. 예, 스타벅스에서 계속해서 앉아서. 그렇죠. 그러려면 네. 일단 가볍고 오래 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추천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LG 그램,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Always 시리즈, 그리고 맥북 에어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앉아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또 서핑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보다는 얇은 거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in-1 노트북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네. 뭐 컨버터블 노트북도 여기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형식은 노트북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노트북이 이렇게 접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요? 네, 키보드가 아예 뒤로 접혀가지고 네. 태블릿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았다 해서 2-in-1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도 그거예요. 좋은 거 쓰시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황 네. 선생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접는 방식도 있고 네. 이거를 떼는 방식도 있어요. 아. 디태치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형태가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살짝 금액이 비싸죠.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서피스북,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그리고 LG의 그램 투인원, 네. 그리고 레노버에서 나온 아이디어 패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접히는 요가북 등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출시한 삼성 노트북 펜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360도 회전이 되는 힌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S펜이 들어있어요. 혹시 네. S펜의 기능이 너무 제가 써봤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네, 저도 네. 이게 그걸로 포토샵을 해봤는데 창의적인 업무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을 생각을 해요. 그리시고 네,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요. 죄송하게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TMI네요. 예. 위에 언급한 노트북들은 대부분 이동성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네. 저전력 CPU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외장 그래픽을 사용한 것들을 저희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성능이 당연히 높겠지만은 네. 이게 좀 게이밍을 하다 보니까 발열도 좀 심하고, 그리고 무게가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갖고 다녀야 된다 이러시는 네.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보다 앞서 언급한 울트라씬, 울트라북 쪽을 추천드리는 점. 네, 정말 노트북의 형태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쵸. 네, 화면 크기도 노트북 선택 시 꽤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네. 근데 화면이랑 무게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약간 화면 크기와 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또 화면이 무작정 작아진다고 해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트북은 저희가 11인치, 13인치, 14인치, 15인치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대각선 길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대부분이 이제 13.3, 15.6이 많이 쓰이는데 삼성 올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15.6이 아니라 15인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5.6으로 검색을 하니까 왜 안 나오냐? 네. 근데 이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한국에서는 표준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가격비교 사이트라든가 그런 포털에 가보시면은 인치라는 단위보다 네. 센티미터를 쓰고 그 뒤에 인치를 넣어놨죠. 괄호 안에 그쵸. 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와 사이즈는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린 제품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뭔지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요. LG 그램이죠. 이게 그렇군요. 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13인치, 14인치, 15인치면 전부 다 1kg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램이라고 이름 붙여, 이름도 정말 잘 붙였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몇몇 제품들은 SSD나 메모리를 정말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한때 하루 종일 그램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올데이 그램이라고. 이 제품은 정말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 네.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조건이 애매해요. 뭘 해서 하루 종일 쓸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네.
켜놓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솔직히 하루가 안 되긴 해요. 근데 하지만 마케팅을 되게 잘했죠. 올데이그램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사용자 한계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네. 네, 이런 울트라북이 너무 비싸다 그러신 네. 분들은 제가 정말 늘 추천을 많이 하는 그 중간급 엔트리급이라고 하죠. 네. 엔트리급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요. 화면 사이즈에 따라 이건 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보통 13인치, 15인치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13인치, 그리고 가급적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인치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은 거의 대부분이 15.6인치가 많고요. 네. 가끔씩 17인치대가 나와요. 네. 근데 무게는 대부분 2.3kg에서 2.5kg 정도 선이고요. 네.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답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답터 무게가 네. 한 800g 나가요. 어. 노트북 하나 무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걸 다 가방에 넣으셔서 알잖아요. 네네. 가방에 그걸 하루 종일 그쵸. 좀 힘들죠, 것 솔직히.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나오는 것 중에 그 게이밍 노트북인데 2kg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몇 제품. 정말요? 네. 와. 무게나 사이즈가 거의 일반 저희 엔트리급 노트북에 차이가 없어요. 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제가 왜냐면 보통 게이밍 노트북 하면은 좀 무겁고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 이게 딴 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비싸서 사기. 그쵸. 너무 비싸서.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그 모 브랜드의 네. 고가의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어떤 네. 용도로? 혹시 네, 게임을?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정말 게임 절대 할 시간도 없고요. 직업상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저처럼 그런 작업 용도로 게이밍 노트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을 단순히 게임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또 그래픽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크기 말고도 디스플레이 패널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일단은 노트북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IPS, 그리고 LG에서 나온 IPS, 삼성에 나온 VA, 그리고 TN 패널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IPS나 VA 패널 같은 경우는 광시야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은 똑같다. 각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TN 패널 같은 경우에는 광시야각이 옆에서 조그만 각도 안 보여요. 과연 그럼 TA 패널 쓸모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TN 패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몇몇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엔 또 IPS 패널이나 VA 패널 자체가 응답 속도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네. 뭐 TN 패널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CPU 종류도 정말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속도도 다양하던데, 그 중에 CPU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네, CPU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죠. 역시 그쵸? 한 번에 다 알아들으시네. 역시. 네. 네, 아무튼 노트북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네. 네, 지금 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CPU들이 대부분 인텔 쪽 CPU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왜 AMD 거는 설명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AMD가 예전에는 노트북 CPU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좀 발열이 심하고 해서 많이 안 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라이젠 장착된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AMD 쪽 노트북도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네. 일단 오늘 인텔 쪽 설명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는 CPU가 속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다가 2000년 초반부터 네. 멀티코어, 즉 다중 프로세서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CPU 공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곳에다가 코어를 한 개 넣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넣어서 같은 일을 나눠서 시키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은 뭐 듀얼 코어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쿼드코어, 헥사코어까지 왔고요. 네. 단순히 CPU의 속도만 보지 마시고 그 코어의 개수, 그리고 스레드 개수, 그리고 부스트 클럭, 그리고 캐시 메모리 등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수정 아나운서 집에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선 인텔 노트북 CPU는 네.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격과 성능에 따라서 셀러론, 펜티엄, 그리고 코어 시리즈로 나눠지고요. 네. 뭐 제일 저렴한 셀러론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이나 웹서핑 등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펜티엄, 제가 제일 좋아하죠. 네, 골드랑 실버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사무용은 물론 간단한 포토샵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의 게임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전에 2부 때 제게 딱 맞는 노트북 골라주실 때 그쵸.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그렇죠. 예, 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코어 시리즈인데요. 이게 i3부터 해가지고 네. i5, i7, i9까지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높을수록 좋겠는데요. 그 최근에 출시된 그 카비 레이크 리프레시 그리고 위스키 레이크는 쿼드 코어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룰 커피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헥사 코어가 6개죠. 네. 그 8세대 카비 레이크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전용 CPU로 나왔어요. 원래는 데스크탑이랑 모바일 CPU 같이 발매되기 마련인데 특이하게 네. 모바일 전 CPU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의 후속인 그 위스키 레이크, 뭐 알코올기에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기존에 있던 그 카비 레이크 리프레시보다 네. 그 칩셋이 하나 통합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졌고 전력 소모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그 카비 레이크 리프레시를 구매하실 분들이 급격하게 위스키 레이크로 바꾸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신다면 요즘에 가장 핫한 CPU가 그 헥사코어를 장착한 최초의 CPU 커피 레이크가 있는데요. 아, 네. 이게 스레드와 캐시도 증가하고 해서 게이밍 노트북이 최적화된 CPU입니다. 그만큼 네. 성능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i5 같은 경우에는 헥사코어가 아니라 쿼드코어 4개입니다. 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CPU가 여러 종류의 코드명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대략 감이 잡히네요. 네, 또 어떤 그래픽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노트북을 구분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보통적으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느냐 네. 그리고 외장 그래픽을 사용에 따라서 게이밍 노트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동성에 중점을 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합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 메모리에서 2기가 정도를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 내장 그래픽 가지고 네. 게임이 안 돌아가느냐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네네. 정말 그것도 간단한 저번에 한번 꿀팁 드렸죠. 유튜브로 찾는 법.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i3급이나 i5급 이런 그런 내장 그래픽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동영상 검색을. 예, 유튜브 네. 검색해보시면은 피파 온라인이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은 옵션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업으로 늘 즐기게 만든 게 바로 그 게이밍 노트북이죠. 아, 네. 일단 게이밍 노트북은 고성능 CPU에다가 외장 그래픽 칩셋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만큼 또 무겁겠죠. 네. 근데 가벼운 게 1.9kg 미만인 게이밍 노트북들도 있어요. 네네. 네, 이전에도 근데- 잠깐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게이밍 노트북에 적용되는 외장 그래픽은 그 엔비디아에 출시한 지포스 GTX 1050, 1060, 1070, 1080. 네. 너무 빨랐나요? 이렇게 랩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뭐, 맞아요. 비트박스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물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GTX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RTX 시리즈가 최근에 출시됐고요. 네. 기존 GTX 시리즈 대비 약 30%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그래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게이밍 노트북을 구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외에도 그 외에도 다양한 제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뭐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국산 대기업들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연테크, 한성컴퓨터, 디지털클릭 같은 국산 또 나온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기가바이트, 아이수스, MSI, 레노버, 델, HP 등 같이 이렇게 외산이라고. 네. 외산은 뭐 외산 아시죠? 노트북? 네, 외국에서 왔다 해서 외산 노트북이라고요. 뭐 네. 어느 브랜드가 좋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근데 저도 궁금해요, 사실. 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 다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노트북은 다 좋아요. 네, 일단은 브랜드 선택의 기준은 저는 애프터 서비스, 그냥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근무했던 데가 그 외산 노트북이랑 국내 대기업 노트북 같이 파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들은 얘기도 많고 겪은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한테 발생하는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일단은 뭐 국산 대기업일수록 좋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그 일단 운영 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은 외산이든 국산이든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변에 혹시 맥북 쓰는 분 있으세요? 네네네네. 네. 맥북은 고정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좀 네. 오래 간다고 저희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저 빼고 다 맥북 쓰는데 진짜 고정이 잘 안 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애플에서 만들 때 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최적화시켜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고장이 잘 안 나고요. 그 실제로 그 운영체제 설치된 노트북을 제가 자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출시될 때 그런 네. 하드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네.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복구 모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쓰시다가 그렇군요. 그 문제가 생기시면은 그 복구 모드를 통해서 쉽게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서비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장착된 노트북은 외산 국산할 것 없이 크게 뭐 대동소이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영체제가 어떻게 잘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트북을 사서 집에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네네네. 본인 과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받아야 된다면은 네. 이럴 경우에는 국산 대기업 제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왜 압도적으로 일단은 뭐 유리할까요? 판매일수록 제가 뭐 국산 대기업 추천드리는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뭐가 고장이 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가셔서 이거 고장 났어요라고 하면 네. 그쪽에서 친절 상담을 해줘요. 거기에 비해서 외산 노트북들은 거의 대부분이 택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지점이 그렇죠. 있다고 해도 큰 시도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서비스 받기가 좀 많이 힘드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그 국산 대기업 추천드려요. 그만큼 애프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중소기업이나 외산 노트북은 서비스가 좋지 않나요? 이건 솔직히 뭐 팩트인데요. 네. 국산 대기업들의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외산 노트북이나 그런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따라하는 것은 전 솔직히 불가능하다 봅니다. 여러분이 네. 사시는 노트북이 그 국산 대기업 노트북들이 다른 노트북보다 살짝 비싸요. 사실상 네, 같은 네. 스펙인데도. 그쵸. 왜냐하면 그 금액 안에 그런 전국적인 AS망에 대한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각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알맞는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 2019년 노트북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 뭐 어디까지나 저희 뇌피셜이니까요. 일단 네. 참고만 하세요. 이걸 알아맞추면 제가 좀 신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노트북 시장의 기존 흐름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가벼운 노트북 네. 혹은 게이밍 노트북. 네. 예, 가볍거나 무겁거나 잘 돌아가거나. 근데 양보나 심해지면서 네. 제가 평소에 많이 추천을 드렸던 그 엔트리급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노트북 입지가 살짝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울트라 씬 계열에서는 LG 그램 독주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또 이번에 17인치 그램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저건 그 전자응 매장 가서 봤는데 네.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재밌는 게 크기는 15인치인데 화면은 17인치, 무게는 13인치급이죠.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추천드릴 괜찮다 생각되는 게 890g 무게를 가진 그 에이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네. 스위프트 7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을 내 이건 에이수스의 젠북 13, 14겠죠. 네. 이런 노트북들이 바짝 추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TX 시리즈에서 그 네. RTX 기반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서서히긴 하지만은 GTX에서 RTX 넘어가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RTX 모바일 그래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실시간 광선 추적 기술인 레이트레이싱 기술인데요. 아까 PD님께서 아마 사진 보여주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총열에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디테일을 정말 잘 살려놓은 기술이 있어요. 사실감을 더 네. 극대화시켰군요. 하지만 네, 하지만 항상 고민되는 게 가격. 그렇죠. 또 비싸죠. 30%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30% 가격 인상을 딛고 사실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아니 나는 무조건 좋은 걸 써야겠어. 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각기 다른 노트북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네, 노트북 구매 가이드 편을 참고하셔서 특징별로 제가 무엇을 고르고 또 구매를 해야 될지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부작에 걸친 노트북을 잘 고르는 방법과 또 오늘 정리해주신 내용들까지 노트북 구매에 필요한 알찬 정보들이 우리 베타뉴스 구매 가이드 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